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또 한 번 뒤집혔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 솔로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김용빈. 그가 이번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36세의 미모의 여성과 손을 맞잡고 등장한 그 장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SNS는 실시간으로 폭발했다. 설마 연애? 결혼 발표? 라는 추측부터 새로운 뮤직 파트너인가? 라는 기대까지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장면에 쏠려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미녀는 연예인이 아니었고 기획사 관계자도 아니었으며 방송 작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팬들조차도 말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직 클래식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금은 이름을 감춘 숨은 히트곡 제작자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설에서 충격적인 별표, 음악적 동맹, 별표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급선회했다. 한편 김용빈은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주던 화려한 제스처와 정통 감성 노선을 잠시 내려놓고 최근엔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 실험적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등장한 이 36세 미녀.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인가? 계산된 전략인가? 일각에선 두 사람의 협업으로 이미 비밀리에 진행 중인 초대형 콜라보 음원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곡은 기존 트로트의 한계를 깨부수고 김용빈의 새로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결정적 한방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이 여성의 음악적 배경. 그녀가 2000년대 초반 여러 히트곡의 유령 작곡가였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며 김용빈의 팬덤은 물론 음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누군가는 이건 연애가 아니다. 예술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용빈이는 항상 놀라움을 준비한다. 고한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모든 의문을 하나씩 파헤쳐 본다. 어떻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무엇이 그들을 음악적으로 연결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할 히트작이 단순한 곡이 아니라 별표 트로트의 진화 별표가 될 수 있는 이유까지. 우리는 지금 김용빈 커리어의 진짜 터닝 포인트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열애설 기사도 아니고 팬심을 자극하는 가십거리도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지금 가장 별표 핫하고 가장 뜨거운 사건이다. 누구보다 독창적인 행보를 걸어온 김용빈. 그가 36세 미녀와 손을 맞잡은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만남이 가져올 음악적 폭풍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릴 것이다. 눈을 뗄 수 없는 전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반전. 지금부터 여러분은 김용빈의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트로트 프린스, 감성 장인, 무대 위의 연금술사. 그러나 이 모든 수식어를 잠시 잊게 만들 만한 뉴스가 2025년 봄 전해졌다. 그는 한 미모의 여성과 조용히 손을 맞잡고 청담동을 걷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됐다. 처음엔 단순한 연애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파고들수록 그 만남은 더 복잡하고 더 깊었다. 그녀는 장수연이라는 예명을 가진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36세 여성.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피아니스트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많은 아이돌 히트곡을 비공식적으로 작곡했던 일명 그림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인물. 음악계에서는 오히려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음악계를 떠났고 어떤 방송에도 인터뷰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곁에 나타났을까? 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강렬했다. 그들은 음악으로 만났고 음악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한 예술가로서의 외로움, 고립, 절망, 그리고 재기. 그 복잡한 감정의 나선 속에서 김용빈은 장수현을
장수현은 김용빈을 소리로 이해했다. 둘의 첫 만남은 조용한 음악 치유 세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김용빈은 연달아 이어진 무대와 스케줄로 인해 심각한 발성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날 그는 아무도 없이 혼자 악보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로 연주된 한 곡을 듣고 멈췄다. 바로 장수현이 수년간 쌓아둔 미공개 곡 중 하나였다. 그 곡을 들은 김용빈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이 곡, 내 인생의 절반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첫 곡은 다시 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슬로우 발라드. 트로트의 문법 위에 클래식한 코드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얹힌 곡이었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도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이미 방송가와 업계 안에서는 전율이 잃었다는 평가가 돌고 있다. 하지만 곡보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일주일 단위로 기록했고 음악적 감정이 충돌하면 그 감정으로 곡을 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작곡을 위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울고 웃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단순한 협업자를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음악 언어로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노래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악보처럼 읽고 있어요. 기쁨, 분노, 슬픔이 곡으로 태어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약 7곡의 데모를 완성했고 그중 3곡은 트로트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곡은 전자음악과 국악을 혼합했고 어떤 곡은 무반주 피아노 위에서 트로트를 읊조리는 형식이다. 특히 이중 손잡은 밤이라는 곡은 장수현이 자신이 받은 3번의 유산, 그리고 김용빈이 잃어버린 친구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든 곡으로 듣는 이들에게 실존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김용빈이 직접 한 말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다. 일부 전통 트로트 팬들 사이에선 너무 실험적이다. 이게 무슨 트로트냐? 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용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는 우리 부모님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그 그릇의 모양을 조금 바꿔보려는 거예요. 그의 이 한마디는 수많은 젊은 팬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팬층은 이번 프로젝트를 김용빈의 예술적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응원하고 있다. 한편 장수현은 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팬카페에 짧은 글을 남겼다. 음악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용빈 씨의 목소리에서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팬들은 눈물을 흘렸고 몇몇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두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 자체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곧 현실 무대에 펼쳐질 예정이다. KBS, MBC, SBS 세 방송국 모두 김용빈의 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심지어 일본 NHK에서도 콜라보 제안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용빈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곁에 한 여성이 함께 서 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상처를 살아온 두 사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에 던질 질문은 단 하나다. 음악은 사랑이 될 수 있을까?